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스입니다. 자, 이번에 파워뷰 7번째 시간이 맞죠? 7번째 시간 맞을 겁니다. 자, 스캐터 차트. 예, 버블 차트라고도 보통 얘기하고, 스캐터 차트라고 보통 얘기도 하죠. 자, 요거만 따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이 좀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집약적인 형태의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차트 보시면 계열이 X축, Y축, 요 두 개잖아요. 가로, 세로 차트건 간에. 보통. 근데 가장 많은 범례 계열이 있는 게 스캐터 차트예요. 그만큼, 우리가 좀 복잡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 지표를 좀 한 곳에서 좀 집약적으로 좀 보고 싶을 때는 이런 스캐터 차트를 보시는 게, 분산형 차트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좋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는 이런 형태로 좀 집약적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사랑받고 귀염받는 보고서를 만드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분산형 차트는 잘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머릿속으로 이제 개념을 잘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먼저 X축이 있어요. X축으로 가는 요소가 있고요. 자, X축 그리셨죠? 자, 그 다음에 Y축 그리세요. Y축 그리시면 위로 이제. 그럼 이제 어떤 값에 대한 비교 대상이 X축으로도 있고 Y축으로도 있고 가장 일반적인 형태잖아요. 그런데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그거에 대한 크기, 그러니까 버블 차트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크기 세 번째 인자가 있어요. 세 번째 인자가 있어서 가장 복잡한 형태의 차트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군다나 이 분산형 차트는 지금 파워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저희가 지금까지 제목 타이틀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서 다른 차트에도 보시면 그게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후반부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셔야 되죠. 이거는 X축도 있고 Y축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X, Y축이 뭐가 됐던 간에 일단 여기 잘 안 보이시니까 너무 조그맣죠. 그러니까 제가 일단 말로 설명드릴 테니까 말로 설명드린 거에 대한 부분 좀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일단 어느 축이 됐던 일단 매출 비교할 거고요. 매출을 비교할 거고 그 다음에 매출에 대한 매출 이익을 비교할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같이 비교를 해야 될 거니까요. 저는 이제 판매 수량,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카테고리 명별로, 제품명은 워낙 많기 때문에 카테고리별로 제가 얘를 이렇게 뽑아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순서를 갖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표 테이블로 만들어지는 내용을 미리 보기 위해서 보시면 카테고리 명별, 제가 먼저 카테고리를 찍었어야 되는데 일단 보시면은 카테고리 명별로 매출과 매출이익과 판매 수량, 그러면 반바지는 총 291개가 판매됐는데 전체 매출은 이렇게 되고 해당되는 매출이익은 이렇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과 매출이익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나왔으면 이익률 이런 것도 이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원본에서 이익률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원본에서 이익률을 만들게 되면 이익률을 또 이제 또 이익과 이익률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요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이게 차트로 만들어지는 게 훨씬 더 가독성이 좋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저희가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했던 분산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분산형으로 한번 찍어 주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건 매출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건 매출 이익이죠. 그리고 이 크기가 큰 놈은 당연히 매출에 대한 수량이기 때문에 자, 매출도 크고 매출 이익도 큰 녀석은 상대적으로 매출에 대한 수량도 당연히 클 거라고 예상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이제 X축으로는 매출이고요. Y축으로는 매출이익, 그 다음에 사이즈는 매출 수량, 그 다음에 디테일에 대한 부분은 카테고리 명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은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컬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 축이 있고 그 다음에 멀티, 그 다음에 호리전탈 다중에 대한 부분들 나와져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저희 이제 선 차트하고 파이 차트에서 보실 거예요. 기타 차트에 있는 요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특징이 뭐냐면
묶음으로 카테고리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선 차트도 그랬고, 분산도 마찬가지고, 원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특정한 어떤 카테고리별로 수평으로 보여줄 거냐, 수직으로 보여줄 거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여기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어링 바이크 같은 경우는 얘의 포지션이 전체의 이런 매출 구조에서 어느 정도의 레벨을 차지하고 있는지, 저희가 매출 구조에서 요거 같은 경우는 세로막대 차트로 봤을 때 매출 구조를 보시면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투어링 프레임과 투어링 바이크가 가장 매출의 거의 모든 매출을 다 만들어냈고, 나머지 저쪽에 분포되어 있는 게 나머지들이 쭉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구조를 당연히 갖는 거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별로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제가 컬러로 구분하겠다라고 하면 제품명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크기별로 색상으로 만약에 색상이 몇 개 안 됐기 때문에 색상에 대한 부분을 컬러로 가지고 오시게 되면 색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어링 프레임은 블루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투어링 프레임에서도 블루 말고 이제 노랑으로, 그러니까 투어링 프레임에서 컬러로 저희가 세분화 시키지를 않으면 전체적으로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컬러를 갖다 대게 되면 다시 또 그 안에서도 매출에서도 컬러로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보시는 것처럼 투어링 프레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실버 하나밖에 없지만 투어링 바이크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색깔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 따지면 세 개죠. 지금 블루, 그 다음에 투어링 프레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투어링 프레임이 두 개네요. 두 개고, 투어링 바이크가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 좀 디테일하게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색상별로, 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기별로, 크기가 종류가 꽤 많을 것도 같은데, 크기별로 만약에 컬러를 갖다 대시면, 기본적으로 투어링 바이크, 투어링 프레임도 기본적으로 색상별로 밑에 하단에 나와 있는 애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좀 확인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제품에 대한 크기를 갖다가 제가 세로 묶음이죠. 세로 범주 묶음으로 제품 크기를 표현한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이제 해당되는 크기에 대한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렇죠? 크기별로 카테고리화 되어 있잖아요. 38에서 40, 42에서 각각 종류별로 해서 그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라인업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양말 같은 경우는 라지와 스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이 얼마큼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지금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에 플레이 축이라고 있어요. 플레이 축. 이 플레이 축은 뭐냐면 뭔가 플레이 축이니까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시작, 플레이, 그죠? 스탑,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냐면 날짜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을 때 판매 일자를 선택하셔서 판매 일자를 쭉 드래그 하셔서 여기 보시는 플레이 축에 갖다 놓으시면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 축에다가 판매 일자에는 날짜 데이터입니다. 날짜 데이터를 갖다 놓으시면 요 책에 요게 떠요. 요 플레이 버튼이 뜹니다. 플레이 버튼이 떠요. 자, 그러면서 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의 흐름별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되게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죠. 네.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변화되는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흐름이 이렇게 흐려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를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인구 성장률, 지역별 인구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 있죠. 그래서 연도의 흐름에 따라서 각 대륙별로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를 보시려고 하시면 버티컬 이제 그 멀티플라이즈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새로 범주 묶음 있잖아요. 여기다 대륙에 나와 있는 아세아냐, 유럽이냐, 아메리카냐, 북아메리카냐, 남아메리카냐 이거에 대한 지역이 나와 있는 부분을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는 인구 증가율, 성장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있죠.
그것과의 뭐 소득, GDP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좀 더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해당되는 내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요거는 똑같이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구현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왜냐면 이제 다 똑같이 이제 다 차트에 대한 부분 다 말씀드리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이제 보셨던 내용 중에 저희 차트를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뭐 가로 세로 막대 차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 차트, 파이 차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버블 차트, 그러니까 뭐였죠? 분산 차트 이렇게. 근데 여기에 모든 것들에 지금 다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차트를 보시면 상단에 타이틀 바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타이틀 바이. 그러니까 그 이름에 대한 부분이죠. 어떤 그 기준점에 묶는 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요거까지 보시면 이제 차트는 모두 정리가 끝나시는 거니까. 자, 보시면 저희가 색상 차트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색상 차트요. 색상 차트에서 보시면 값은 매출이고, 그 다음에 축으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X축으로는 이제 색상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에 대한 색상으로 이제 표시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타이틀 바이라고 하나 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서 제가 타이틀에 대한 부분을, 자, 제품 카테고리 있죠. 제품 카테고리를 요 타이틀 바이 상단에 나 있는 이름, 이렇게 이름 쪽에다 갖다 대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카테고리 명별로 해당되는 요 차트가 좀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되는데, 얘가 어떤 기능이냐면 이렇게 네임을 선택해서 초이스할 수 있는 이렇게 흐름 차트 있죠. 타일에 대한 부분으로 나와요. 지금 보시면 얘를 갖다 놓으시면 여기 보시는 타일 유형에 대한 부분들이 타일 흐름이냐 타임 스트립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타일과 이 기본적으로 차트가 합쳐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선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자, 선 차트를 선택하시면 선 차트에 타이틀 바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카테고리 명을 여기에는 타이틀로 가져오게 되면 여기에서도 이제 뭐가 생기냐면 묶는 방법이에요. 묶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여기 내용이 지금 아마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앞에 카테고리가 나와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해당되는 하부 목록이 선택되어 있어서 여기 좀 하나밖에 안 나왔지만, 지금 보시는 그 필터를 해제하게 되면 체인에 대한 부분만, 크랑크 세트에 대한 부분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필터의 항목들을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집어넣을 수 있는 항목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모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 차트에서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카테고리 명이니까 여기에는 색상으로 한번 타이틀을 여기다 끌어와 볼게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이틀 기준에다가 저희가 색상을 집어넣은 거니까 색상을 타이틀에다가 여기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다 찾기 때문에 표시는 지금 안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 빼시면은 해당되는 것 좀 이렇게 타이틀별로 타일 형태로 좀 더 세부적인 항목으로 다시 한번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필터를 여기다 놓게 되면 또 필터에다 기본적으로 또 치고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 근데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만들어 놓으시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하나에 대한 부분으로 기본적으로 얘를 전체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바지를 선택하고 반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바지를 한 번 더 클릭한다고 해서 반바지가 아닌 전체가 선택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카테고리명은 잘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체적인 계열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세부 항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 하나 보여주고 밑에다가 타이틀이 들어가 있는 카테고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필터 버튼을 안 맞는다고 하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표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저희
분산 차트 같은 경우는 종류가, 그러니까 계열의 종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이틀이 들어가져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보신 분산 차트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플레이 버튼이, 플레이 축이 들어가게 되어 있으면 얘는 활성화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플레이 축을 제가 판매 일자별 요걸 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색상을 이쪽에다 갖다 놓으시면 얘는 보시는 것처럼 약간 버벅거리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랑, 그 다음에 블랙에 따라서 좀 세부 항목으로 기본적으로 색깔별로 해당되는 매출, 그 다음에 매출이익별 기본적인 해당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한 가지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타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타일을 제가 말씀 안 드렸으니까 타일까지 같이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빈 공간을 찍으시고 제가 다시 파워뷰 새로운 장표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제품에 대한 카테고리별, 그 다음에 매출하고요. 매출하고 그 다음에 매출이익 있죠. 이렇게 세 개 항목을 만들어 놓을게요. 자, 카테고리별 매출에 대한 매출이익. 그러면 우리가 카테고리 반바지가 매출이 어떻게 되고 이거에 대한 매출이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종류가 지금 보시면은 얘를 이제 차트의 종류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게 차트, 지도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쓰일 경우가 있고 안 쓰일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 데이터는 글로벌 회사 아닌 우리 로컬 저희 나라 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도 데이터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다 어떤 지도를 표시하려고 하시면 지도가 전 세계 지도거든요. 전 세계 지도가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그 전 세계 지도 중에서 우리나라 지도만 이렇게 또 표시되고 이러려면 상당히 표시의 가독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뭐 글로벌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니까 여기를 타일로 딱 바꿔주시잖아요. 타일로 바꾸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이틀을 뭘로 만들 것인지 자, 보시면은 타일로 만드는 순간에 타이틀, 그러니까 타일 바이죠. 이게 그러니까 타일을 뭘로 만들 것인지 앞에다가 타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부 목록에는 어떠한 필터들을 구성할 것인가. 그러니까 타일을 안에다가 속성을 집어넣는 거니까 필터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보시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명 매출이익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뭐냐면 얘를 타일로 만드시려고 하시면 이렇게 만드시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얘를 뭘로 만드시는 게 좋냐면 얘를 행렬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자, 잘 보시면 이를 행렬로 만듭니다. 자, 행렬로 만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 자, 보시면 행렬로 만드시면 여기에 매출에 대한 부분 있죠? 매출에 대한 부분이 값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명에 대한 부분이 줄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저희는 일단 요거에 대한 부분을 카테고리 명에 대한 부분을요. 하나를 더 넣을게요. 색상을 좀 더 저희가 줄여서 색상을 보시는 것처럼 컬럼으로 가져오게 되면 카테고리 명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색상이죠. 그러니까 색상 기준 카테고리 명별 매출하고 매출이익을 동시에 지금 두 개를 보겠다는 내용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피벗 형태의 테이블로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확인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타일 있죠. 타일을 뭘로 집어넣을 거냐면 저는 예를 들어서 제품명을 갖다가 타일로 만약에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확장된 내용으로 집계해서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이 구조에서 기본적으로 매출에 대한 색상이 정의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총소기에 대한 부분이고 매출과 매출이 그 다음에 전체 서브 토탈에 대한 부분들 토탈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타일의 유형을 타일 흐름으로 바꿔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좀 집계해서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타일 있죠. 이 타일을 뭘로 만드냐면 이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요. 샘플 에지 중에 보시면 여기에 국기 있죠. 국가별, 국기로 표시가 될 수 있어요. 여기 타일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사진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엑셀에서는 사진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진은 어떻게 되세요?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셀 위에 올라가는 개체로 올라가지 값으로 사진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에 뭐 쉐어포인트에다 연결해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제 그 URL 주소를 그러니까 사진이 들어가는 URL 주소를 연동해가지고 그 값을 불러와서 여기에는 표현되는 게 아마 이제 그 사진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요거 이제 가장 샘플적인 예제가 어떤 게 있냐면 올림픽 데이터 같은 경우 있죠. 금메달 또는 제품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 어떤 제품에 대한 그 제품 사진 있잖아요. 뭐 자동차로 따진다고 하면 자동차에 대한 사진들 있죠. 현대자동차의 뭐 라인업들, 뭐 그랜저 소나타, 뭐 K5, K7 이런 사진들을 만들어 놓으면 사진 데이터를 연동해 사진을 찔렀을 때 그거에 대한 재원에 대한 스펙들 있죠. 이 차량은 재원 스펙이 뭐 엔진 스펙이 어떻게 되고 연비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이렇게 타일로 만들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면 이거는 혹시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을 해야 돼요. 엑셀 원본을 가지고 사진을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액세스도 연동이 가능할 겁니다. 액세스는 기본적으로 첨부 파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한번 샘플 예제를 한번 준비를 해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한번 이제 저희 확장되는 내용들 있죠.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셨으니까 좀 더 실무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심화 과정으로 좀 준비를 해서 지금 제가 해야 될 게 좀 너무 많거든요.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BI도 빨리 끝내야 되고요. BI 끝나면은 기본적으로 태블로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액세스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아울러서 또 VBA도 같이 좀 몇 가지 하는 것들, 그러니까 파워쿼리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또 VBA도 있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차근차근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하나씩 좀 이렇게 마무리 지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하루 이틀 계속 뭐 당장 내일 퇴사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퇴사하시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긴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되니까 꾸준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러니까 선보일 컨텐츠는 되게 많거든요. 말씀드려야 될 내용도 되게 많으니까 꼭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 주셔서 그런 내용도 새롭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아닌 홍보 깨알같이 좀 중간에 넣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 강좌를 제가 녹화하는 단계에 있어서 현재 지금 구독자 수가 한 91명 정도 되세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특별하게 뭘 하자 뭐 아는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도 솔직히 말씀드리기도 좀 그래서 몇몇 친구들한테만 이거 혹시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 공유해달라고 그거 한 거 빼고는 선방하지 않았나. 그리고 뭐 저는 오프라인 교육 때도 있으니까 오프라인 교육 때 조금 더 시간이 모자라서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들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서 뭐 꾸준히 하다 보면 많이 잘 늘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 제 모토가 뭐냐면 실무자분들이 본인이 원하시는 어플리케이션 제가 흔히 자주 쓰는 즐겨 쓰는 표현 언제부턴가 MS도 그 표현을 즐겨 써가지고 제가 따라하는 게 되어버렸는데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상당히 꽤 오래전부터 제 나름대로는 규정했던 건데 그게 이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MS도 쓰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마케팅 용어로. 근데 사실 뭐 MS가 만든 용어도 아니고 저도 뭐 간헐적으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꼭 엑셀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가 됐던 워드가 됐던 우리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꼭 우리가 보통 보시면 이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액세스 안 하려고 그러죠. 뭐 HTML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뭔가 좀 활용하려고 하면 그걸 다 공부해야 되니까 그걸 또 안 하려고 하는
그거는 무슨 뭐 프로그래머의 영역이야. 뭐 이건 개발자의 영역이야. 뭐 이렇게 아예 딱 선을 긋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좋은 거는 실무자가 개발하시는 게 가장 나이스하거든요. 네, 제가 뭐 간혹가다 이제 개발 의뢰가 들어와서 얘기하게 되면 실무자랑 미팅하는 게 한 절반이에요. 절반 이상이. 왜냐하면 업무를 모르니까. 그때마다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실무자분들이 이런 기능을 아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거를 정말 오래전부터 꽤 많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거라서 그런 것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상이고 그렇죠? 현실은 또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현실과 이상이 틀리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안주하게 되면 이 세상은 뭐 늘 그렇게 흘러가겠죠. 그 간극을 줄이려고 노력하다 보면 뭔가가 만들어질 거고 그 와중에서 또 저는 나름대로 또 얻는 희열도 있고 보람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차트,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은 타이틀을, 그러니까 타이틀, 제가 계속 타이틀이라고 지금까지 했었네. 타일을 만들게 되면 타일이 위에 추가되는 거예요. 타일이 위에 추가돼서 그러니까 필터 역할을 해주는 기본적으로 그런 기능으로 타일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니까 그 추가된 타일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용자가 다양한 형태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일이 만들어지면 그 타일의 하부 목록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선택이 되는데 전체는 선택이 안 돼요. 무조건 타일을 만드는 순간에 그 타일 안에 개체들로,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 데이터를 보시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필터 선택지인데, 제가 왜 이렇게 막 버벅거리는지 모르겠네요. 필터 선택지인데 타일을 만들면 그것의 전체는 선택할 수 있는 상태는 안 된다. 무조건 그 타일의 어느 한 상태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 뷰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요. 그래서 두 개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하나가 여기 추가되는 거예요. 타일이라고 하는 부분.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 분산형 차트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분산형 차트에서는 X, Y축, 그 다음에 크기에 대한 부분과 특별한 게 뭐가 있냐면 플레이축. 플레이축은 다 날짜밖에 안 돼요. 날짜가 진행되는데 날짜가 들어가게 되면 타일은 안 된다. 자, 이 타일이라고 하는 기능은 파워 BI 데스크탑에 빠졌어요.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요 타일이 올것이 좀 넘어왔으면 조금 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 했으면 좀 재미있는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텐데 왜 MS가 이 타일에 대한 기능은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파워 BI는 남아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또 생각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되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끝난 것 같지만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요거까지 하시면 파워 BI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파워 BI에 대한 기초는 다 끝나신 거니까, 어느덧 이 강좌도 한 30분을 향해 가고 있어서, 얼추 제가 또, 중간에 또 잡소리도 좀 많이 했죠. 자, 그러니까 요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슬라이서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다음 강좌인 슬라이서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파워 BI에 대한 기초는 다 끝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1강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정말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한 강좌 꼭 마무리 잘 하셔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다지신 거예요. 기본 다지신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